우리 이제 명나라, 청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너희들의 지식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건데, 우리 송나라 때 있었던 거, 주희가 만들었었던 게 무슨 리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이게 진짜 실용적인 학문인지는 모르겠는 그런 학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과 행이 같이 나아간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이 나아간다는 지행병진의 논리를 했었다.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학문이 또 나올, 하나는 아니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그런 학문이 또 나오게 될 건데요. 양명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리학과 양명학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고요. 현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 시간에 열심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명나라, 청나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회입니다. 사회. 명청사회 1번. 아니다. 사회가 아니구나. 아, 사회 맞긴 한데 이게 경사문. 아,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혹시 경사문이 경제, 사회, 문화 느낌 말이에요? 네. 오, 역사에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정경사문이라고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까 했으니까 일단 사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는 신사라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사 혹시 들어봤니? 그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할 때 그 젠틀맨 아니고요. 신사는 뭐냐면 그 우리 성리학은 유교잖아. 그 유교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번 신사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신사. 유교의 지식인을 우리가 신사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지배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봐. 신사는 양반이라 그랬지. 양반은 군대를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요역이 면제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의 기역, 요역이 면제돼.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노동 안 해도 됩니다. 요역이 면제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벼운 형벌은 면책해줘요. 그게 하나의 특권인 거야. 그래서 가벼운 형벌. 면책. 없애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신사계층이 뭘 했냐면 조선시대랑 완전 똑같다? 양반들 나중에 어떻게 해? 서민들 쭉쭉 빨아먹고 나중에 탐관오리 막 나오고 몰락한 양반 나오고 막 난리 나지. 똑같아. 얘네들도 막 고리대 막 자금 빌려주고 사채업자처럼 막 청부업자처럼 막 돈 뜯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미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세금 납부를 대행해 준다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사가 있으면 일반 서민들도 있었겠지? 이 서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들아, 서민들은 어느 공업에 종사하겠어? 농업에도 종사하고 상공업에 종사하겠지. 그래서 서민들은 일단 기업,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신사라고 했었지.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배웠었는데 지주가 있으면은 밑에 뭐가 있어? 소장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소장농들은 항상 뭘 내? 소장료를 내잖아. 그 소장료를 오지게 막 받아 처먹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작쟁이 들어봤지? 그게 여기 말로는 항조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자, 니은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 항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작료를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거로는 직용의 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비슷한 소작쟁이나 저항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용의 변까지 써봅시다. 자, 디귿 직용의 변. 오케이, 직용의 변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경제. 자, 얘들아,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상인이나 수공업자나 이런 건 다 서민이야, 신사야? 서민입니다. 그 서민들이 계속 그런 데 종사하고 있었는데 특히 휘저우나 요런 지역들의 상인이 정말 많았거든. 그래서 뭐 산시상인이라고 해서 그냥 상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 상인인지에 따라서 산시상인도 있고 휘저우 상인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1번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일단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얘들아 조선시대 작년에 공부할 때 기억 안 나겠지? 조선시대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얘기에서 담배, 고추, 감자 이런 거 재배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당시에는 얘들아 차, 비단, 면화, 도자기 이런 걸 재배합니다. 뭐 담배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송나라 배울 때 1년에 2번이나 수학할 수 있는 무슨 벼가 도입됐다 했는데 치읓, 피읓, 참파벼, 맞아. 참파벼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서 1년에 2번 수학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기법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었다는 얘기했었는데 이 당시에 창장강 이남에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와서 명청 때 와서야 이런 게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로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지금 우리 명청의 공통점 배우는 거야. 하나로 다 구분 안 되는 것들. 자, 문화로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민 문화 발달해요. 한국사 잘하는 친구들은 명청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거야. 왜냐면 이거 다 조선 후기랑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 이런 상인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상인 발달했었던 거 기억나? 개시와 후시무역이라고 배웠었는데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비단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 거거든. 그리고 서민 문화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거든. 국어 시간에 뭐 배웠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그러다가 두엄 위에 자빠졌잖아. 그런 거 다 서민들이 쓴 거 아니야? 사설시조? 똑같아요. 얘네들도 막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서커스도 하고 똑같이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문화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우린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그려볼, 너희들은 표가 있지. 나만 그리면 되겠네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또 나뉘기도 하는데 일단은 1번 대외 정책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웠습니다. 무슨 금 정책? 해금 정책. 그렇지. 우리나라 문 꼭 닫고 있었다라고 했었어. 아, 자꾸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우리 코리아 아닙니다. 우리 명나라는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해서 문을 꼭 닫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 중기에 와서는 무슨 핵무역을 했다고? 공행무역. 그렇지. 공행무역을 하였다. 그래서 허가받은 상인들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빨리 할 때 그 세제가 아니고요. 세금 제도를 줄여서 세제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장거정의가 개혁할 때 확대 실시했었던 게 무슨 편법? 어우, 큰일 났네. 1조 편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괜찮아. 복습하면 되지. 1조 편법. 잡다한 세금을 하나로 합쳐서 은으로 내게 했었던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청나라 때는 지세와 정세라고 하는 게 있어. 지세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정세는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 다른 말로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 정세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렇잖아. 뭐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원래는 각 호마다 이 정도를 내야 됐는데 옆에 집은 막 8명이 있고 옆집은 2명이 살고 있거든. 근데 집마다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을 똑같이 내면 억울해 안 억울해? 개혁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했었거든. 그래서 지세에다가 아예 그냥 정세를 포함시켜서 한 번에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것도 통합을 시켜버린 거지. 우리가 그거를 지정은제라고 불러요. 지정은제. 그림으로 저는 그려볼게요.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을 정세라고 했었고 그거를 지세 안에다가 포함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것도 뭘로 내게 했을까? 그렇지. 그래서 지정은 제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학문, 세 번째 학문. 성리학 책도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는 성리학 당연히 있긴 해요. 그래서 성리학 도서가 만들어지는데 뭐 사서대전, 오경대전, 아까 우리 오경 정의했었잖아. 그 오경이랑 똑같은 거야. 5개의 그 5개의 유교 책을 하나로 크게 정리해놨다. 오경대전. 마지막, 우리 아까 영락제 황제 기억나요? 그치? 그 영락제 때 만들어진 영락대전. 우리 교과서에는 한 번에 명청문화라고 하지만 요건 명나라 때 있었던 그런 성리학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명학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양명학은 성리학이랑 다르다고 했었잖아.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성리학은 누가 만들었어? 추이가 만들었지, 주자. 이거는 왕수인이 만든 거야, 왕수인.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왕수인이 만들었는데 이 양명학은 지행 합의를 강조합니다. 되게 중요해. 지행 합의일과 심증리설을 주장해요. 얘들아, 우리 성리학에서는 성증리학이라고 해서 성리학의 줄임 그 풀네임이 성증리학이라고 했었잖아. 본성이 곧 이치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양명학은 마음이 곧 이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증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를 써서.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마음에는 천리가 있어. 하늘이 부여해준 이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양명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치를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양명학의 목표인 거야. 그리고 지행합의는 뭐냐면 이게 무슨 지자야? 알지예요. 행은 행할 때 행자고 암과 행이 어떻대? 일치한다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우리 동아시아사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야. 내가 그래서 좀 이해 잘 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 나쁜 냄새를 맡았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취두부 냄새를 맡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번 취두부 냄새를 맡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봐. 나쁜 냄새네? 싫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음에 갖게 되는 거야? 아니면 나쁜 냄새를 맡을 때 그냥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거야? 1번인 사람 손. 나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싫어하게 된다. 2번 그냥 맡으면 싫어하는 거다. 당연히 2번이잖아. 누가 취두부 냄새 취두부 냄새 근데 좀 이거 나쁜 냄새니까 나는 싫어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병원 가야 돼. 취두부에 냄새가 있어요? 네, 나중에 맡아보세요. 있어요. 나쁜 냄새를 맡은 거는 얘들아 동시에 싫어하게 되는 거잖아. 암과 행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 라고 주장한 게 왕수인 양명학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자리가 없네. 위에를 좀 지울까요? 바이바이. 자, 하나 더 써봅시다. 자,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었던 게 실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양명학과 성리학은 우리 실용적인 학문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학문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책이 있었냐면 천공괴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요. 본초강목 그 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농정전서 라는 역사책이란다. 실학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청나라 때도 학문은 존재했겠지요? 어떤 학문이 일단 있었냐면 얘네들은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증학. 얘들아, 고증학이 뭐냐면 우리 지금 성리학이나 양명학은 기본적인 그 유교 질서 있잖아.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유교의 그런 내용들을 고증해보자. 그러니까 그때의 경전들을 살펴보자 하는 게 고증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옆에다 설명만 써놔. 실증 연구. 실제로 있었던 유교 경전들에서 증거를 찾아서 실제 연구를 해보는 거, 그게 실증 연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학문이 있는데
그게 춘추공양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우리 아까 오경정이 공부했을 때 5개의 경전이 있다고 배웠었지? 춘추, 예기, 시경, 시서 5개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얘기했는데 춘추, 예기, 시경, 시서 뭐라고? 춘추예요. 그 춘추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탐구해보자 하는 게 춘추공양학이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뭘로 쓰였냐면 사회를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법 자강운동을 배울 건데 그때 배경이 되는 게 이런 학문이었어요. 이게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춘추공양학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학문을 배운 거고 자, 4번 문화라고 써보세요. 자, 명나라 때는 얘들아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의 고려 만국전도라는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만국전도 그 다음에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담 샬은 얘들아 그 역법서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 역법서. 날짜 세고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 천문학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샬은 우리나라의 소현세자랑 교류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사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돼 있어요. 뭐였더라? 후지와라 셰이카, 강항 이런 사람들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고생을 좀 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 다음 삼국지연의 우리 삼국시대 위초고가 있었을 당시에 이 삼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소설로 만든 게 삼국지연의 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설책으로는 수호전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서유기 알아?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고쪼고쪼 누구야? 손오공이요. 그 손오공 이야기 서유기 정말 유명한 책이지요. 이런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 홍루몽 들어봤지? 네. 그거 아니야? 우리 게임의 캐릭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얘들아 홍루몽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700개가 넘는데 되게 희한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5번 특징은 얘들아 청나라만 적을 거예요. 얘들아 청나라에서는 중요한 거 만한병용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들아 청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슨 족? 만주족이라고 했었지? 그 만주족과 한족이 같이 등용되는 제도가 만한병용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만주족이 중심이긴 하지만 한족을 많이 차별하진 않았어요. 하긴 했습니다. 많이 차별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1번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긴 합니다.
만주족의 머리 풍습, 변발을 강요하고 만주족이 입는 옷들 강요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등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는 것도 합니다. 문자의 옥. 즉 청나라에 반대하는 서적들을 싹 다 불태워버려. 분서갱유. 제2의 분서갱유가 터진 거야. 이렇기도 하지만 똑같이 등용해주기는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시한 게 만한병용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강경한 대응을 강경책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유해주는 것을 회유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등용을 해주기는 한다라는 이야기가 만한병용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쯤 우리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륙 수능 문제였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일단 복압제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지. 우리 송나라 때 왕한석의 신법에서 복압법 배웠잖아. 그래서 송나라로 고른 애들이 정말 많았다고. 아니야. 이 복압제는 페이크로 나온 거고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야. 우리 왕조의 전현직 관료, 과거 응시 자격이 있는 공립학교 학생,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복압에 일체 편성한다고 돼 있지. 여기에 있는 전현직 관료와 과거 응시 자격이 있는 공립학교 학생이 누구냐? 얘네들이 신사예요. 우리 아까 배운 사람들. 그 신사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명청 중에 하나라는 소리겠지. 그런데 그리고 몽골 지역에도 복압을 편성하고 만일 도적질을 하거나 도망자를 은닉한 자가 있으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즉 몽골을 완전히 지금 먹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요거는 청나라 때 와서야 가능한 거야. 명나라 땐 안 돼요. 그래서 이 왕조는 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자면 1번 조광윤이 세웠다. 애들이 1번을 골랐다고. 송이라고 생각해서 제껴야 돼.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이거 오늘 배운 내용이지? 청나라 때 군기처 설치했던 거 정답 2번이고요.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문자였고 장거정의 개혁도 애들이 많이 골랐어. 왜? 복압제랑 이갑제랑 헷갈리는 애들도 되게 많았거든. 장거정의 개혁은 명나라니까 이갑제네 해서 이거 고른 애들도 많았다.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는 거란이야 여진이야? 거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문제는 풀어오는 거는 우리 다음 그냥 단원 똑같이 3단원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쉬고 다음 주에 만나요.